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오늘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가 이번 선거의 첫 승부처라고 보고 투표 동료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저희 인터뷰 시간에는 여야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게 전화 연결이 지금 잠깐 끊어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결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전투표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여야 지도부, 각 선거 캠프 측, 후보 측은 열심히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세 전에 아마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각 당의 유세 전략은 어떤지, 또 어제 저희가 인터뷰를 또 시간에 국민의힘 쪽 관계자하고 인터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그 공약에 대한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 측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과 전화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 연결이 됐다가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좀 연결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 측 캠프 측에서는 정권 심판 분위기는 시민들 느낌이 이틀 전부터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남아있는 투표일까지 기간 동안에 뭔가 좀 뭐랄까요, 민주당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좀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그 전략이 유권자들한테 어느 정도 호소로 작용하고 또 실제로 투표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그 박영선 후보가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공약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또 지금 국민의힘 그 오세훈 후보 측 캠프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인터뷰 진행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전화가 연결되는 대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연결 좀 안 됐습니까?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진성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진성준입니다. 지금 굉장히 바쁘시죠? 예. 지금 어떤 부분들 유권자들한테 강조하면서 유세하고 계십니까? 예,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실망이나 분노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당으로서 진솔하게 사과를 드리고, 네. 또 이제 특단의 쇄신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켜봐 주십사, 이렇게 호소하는 한편으로 선거가 정권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성격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네.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고 오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빨리 종식하고 또 그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빨리 치유해낼 수 있는 일자라는 후보 박영선을 한번 선택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께서 오늘 기자회견 하셨죠.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대 결심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세훈 후보가 자신의 내곡동 땅을 시장 시절에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막대한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공직자로서 중대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오세훈 후보는 이 이해충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여러 차례 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거짓말이 이제 완전히 탄로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공언한 것처럼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또 이 오세훈 후보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엄중한 조치 방안을 저는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구상하고 있고 적절한 때에 캠프에 정식으로 제안하고 논의할 생각입니다. 근데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대 결심이라고 하는 게 상대 후보 측에 요구하는 걸 의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박영선 후보가 취할 수 있는 중대 결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박영선 캠프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뭐 제가 추측으로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고소 고발 뭐 이런 이제 법적인 조치 취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런 구상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요. 예, 캠프의 논의를 거쳐서 네. 결정이 나면 신속하게 실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기서 일단 가름하기로 하고요. 지금 사전 투표율은 높으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통념같이 선거 기간 동안에 좀 자리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투표율 자체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정당 간의 유불리 이 공식은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 투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직장인들이었기 때문에 네. 사전 투표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저희 민주당에 좀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불리하다라고 하는 어떤 통념 같은 것들이 형성됐는데 이번 선거는 꼭 그렇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누가 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많이 불러오느냐의 승부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통념이 깨졌다고 말씀하셨던 게 젊은층 투표율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40, 50대 투표율이 좀 높아지길 기대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꼭 특정 연령층만을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간의 여론조사 추세로 볼 때 40대, 50대에서의 지지율이 좋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쪽에 힘을 쏟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관측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박영선 후보가 3일 전서부터 청년층 맞춤 공약을 하루에 한 건 이상씩 서울 선언이라는 형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뭐 특정 연령대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시민들께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정직한 후보 또 능력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저희 프로에 출연한 국민의힘 오신환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읍소 전략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뭐 이런 속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오신환 의원 말씀처럼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또 쇄신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지지자들이 또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늦었다고 사과를 회피한다거나 또 비겁하게 뒤로 숨는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당이 사과함으로써 민주당에 대해서 따가운 회초리를 드신다고 하더라도 박영선 후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오세훈 후보는 어떤 사람인지 또 그들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샤이 진보층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공약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박영선 후보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시장이 되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와 당이 또 이제 후보 캠프 측에 뭔가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 정청 또 후보 모두가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기를 근절하고 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일치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영선 후보가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3대 건의를 당과 정부에 하고 또 3대 약속을 시장 후보로서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3대 건의는 뭐였냐면 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의 토지 소유자를 전수조사해야 된다. 또 이를 위해서 네. 대규모 수사 인력을 즉각 투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당이 약속한 부패 투기 방지 5법도 3월 국회 내에서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 그중에 3개 법안은 처리가 되었고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는 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근본적인 토지 문제, 주택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달라라고 하는 건의였는데 이 점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대통령께서 우리가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해온 측면이 있다. 네. 이 점도 차제에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에 입각해서 정부의 후속 조치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이렇게 보면 박영선 후보의 생각이나 또 당, 정부, 청와대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간의 정부 정책이 그런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계획에서는 실행 계획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고 네. 또 타이밍을 놓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확실하게 챙겨가겠다라고 하는 점을 박영선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제 오신환 공동선대위원장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민주당이 LH 사태를 덮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내곡동 의혹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에 내곡동의 처가 땅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은 중대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덮기 위해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국장 전결 사항이라서 시장은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내곡동이라고 하는 땅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 그랬지만 측량을 하러 갔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습니다만 여러 증언자들이 증인들이 나타나면서 싹 다 거짓 해명이 탄로났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묵과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본 덕목인 정직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네. 박영선 후보 공약 보면요. 1인당 10만 원 재난 위로금, 또 대전환 펀드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서울시 재정 상태 감안할 때 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게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근데 재정 규모는 생각하지 않고 공약만 앞세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 예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인당 10만 원의 재난 위로금을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대략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근데 이 1조 원은 지난해에 서울시의 세계 잉여금 4조 원 중에 사용이 가능한 재원 1조 3천억에서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재원 대책도 아울러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대전환 펀드는 오래전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마는 네. 서울시와 서울시의 산하 기관들이 5천억 원을 출연하고 이것을 모태펀드로 해서 민간 자금을 추가 5천억 원을 또 받아서 모두 1조 원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거든요. 네. 이것도 이미 재원 대책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규모 공약이라고 해서 재원 대책이 없이 그냥 내놓은 거다라고 무작정 비판하지 마시고 네. 그런 지적을 하시는 야당에서 서울시의 예산 상황을 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비판을 하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왜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에 서울시장으로 일하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반대해서 시민의 평가를 받고 물러난 분입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현실에 맞는 또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인식을 할 줄 알았는데 네. 최근에 그가 보인 언행을 보면 10년 전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에게 서울시를 맡기면 예, 10년 전으로 알겠습니다. 후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박영선 알겠습니다. 후보에게 미래를 보고 투표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